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알 권리,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 소장님, 벌써 우리 네 번째 같으면 한 달이 됐네요. 네, 시간이 잘 가네요.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저 본 사람들은 일단 재밌고, 이게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있었던 게 이번에 처음 알았다. 네. 그리고 이 청와대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느냐, 안 잡혀가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잡혀가느냐? 예. 네, 사실 국민의 권리인데요. 네. 그렇죠? 스스로 그 권리를 두려워하는, 권리를 누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깨줘야 될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 법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죠. 네. 전 팀장님도 네. 우리 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전예원입니다. 눈높이 요정. 네, 좀 바뀌었네요. 별명이 생겼어요. 지어주셨어요. 국민의 보시는 분들이.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하신다 해서 요정이 되셨군요. 그럼요. 요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요정으로 탄생하신 그럼요.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힘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전 소장님, 오늘 그 주제는 인사입니다. 예, 인사. 오늘 주제를 인사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모든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어떤 목표와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비전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느 인사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걸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사람을 쓰거나 좀 뭔가 탐탁지 않은 사람을 쓰게 되면 그런 걸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또 그걸 비공개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그 논란이 있어왔고요. 네. 또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코바나 컨텐츠 네.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런 그 보도도 나와서 사람들 좀 경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헌법상 이제 보장하고 있는 권리죠. 근데 이 프라이버시는 사실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이제 없어집니다. 예, 이제 국가의 공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공적으로 하는 일이 다 국민들한테 노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청와대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감추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되고 특히나 청와대 같은 또 대통령실 같은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검증을 받아야죠. 그래야만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인사에 관련한 것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공개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필요 이상의 이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정보를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책과 소속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알고 싶은 공무원이 있으시면 그 단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책과 소속을 소개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과 직업을 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개인정보의 예외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의 이름은 좀 잘 공개가 되는데 이 심의회나 위원회 이름이 잘 공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점도 굉장히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면심사위원회 그 사면,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그 사면을 보고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민간 쪽에 계시는 분들의
뭐 서울대 무슨 교수 이렇게 다 이름하고 소속이 다 공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겨레 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명단을 이제 소송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회의록. 예. 그래서 그 사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는지. 그 사면을 하기 위해 이 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고 큰 권한이에요. 핵심적인 권한이죠. 사법부로부터 다 이제 재판을 다 끝났는데 그걸 이제 면책해 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왜 풀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정보공개 소송 끝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소송까지 해서라도 국민의 권리를 또 지켜낸 또 언론인들이 있었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이제 아주 이 정보공개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였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이 사면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이게 법무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헌법 78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고 면한다 두 가지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무한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공무원을 임면하고 파면할 수 있는, 예, 면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률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임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무원일수록 이 임면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관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장관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인사청문회가 무섭거든요. 네.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한 인생을 다 이제 털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게 가족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게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네. 예. 진짜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쉽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임용이 됐는지 대통령에 의해서 주로 임용이 됐는지를 분석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시사인에서 나온 보도인데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 100대 요직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신은 어딘지를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9월 15일자 기준인데요. 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 이제 관료 출신이고요. 네.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 출신이네요. 김일범 의전비서관 관료 검찰 정치인 검찰 정치인 관료 학계 관료 아니면 검찰 지금 일단 검찰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역시 검찰 아니면 관료네요. 네. 그리고 뭐, 다 남자예요. 아하. 네, 이름으로 봤을 때 김은혜 씨를 제외하고는 정말 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0대 그 요직들이 대부분 관료나 검찰 출신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정권이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한 4년 차, 5년 차에는 이제 정권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관료 출신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권 초기에는 개혁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거나 제야에서 많은 이제 경험이 있던 분들을 채용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지금 관료랑 검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를 자신 있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이 관료라는 분들의 이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관료를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안 되게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네. 맞아요. 다 안 네네. 된다고. 네, 뭘 되게 하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한 100만 가지는. 네, 여러분 뭐 제안서 같은 거 이렇게 뭐 구청이나 뭐 시청에 던져보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렇게 안 떠오르잖아요. 네. 보면 이 청와대에 계신 분 또 주요 100대 요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관료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도 관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관료 출신들은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정권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료를 통제해야죠. 아니 여성의 눈으로도 보고, 예, 또 지방의 눈으로도 보고, 시민사회 눈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 있고요. 그런 그래서 거는 법률과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법무부는 법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특이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건 왜 전혀 그렇습니까? 연줄이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네, 뭐 외국에서- 학연, 인연 이런 거에 관계 없이 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법조의 어떤 인맥이나 카르텔에 의해서 그런데 구속받지 않는 구속받지 않는 사람,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상식에 의해서 네. 판결이나 혹은 법 집행이나 네. 이런 법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좀 새로운 식견 같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사실은 법무부는 대부분은 검찰 출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 출신들이 되거나 이런데 과거에 이제 가장 이제 혁신적인 이제 그 인사가 두 번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예,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맞아. 그다음에 여성 출신이고 당시에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죠. 네. 이분도 여성이고 판사 출신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두 분 다의 특징이 뭐였죠? 법무부에서 검찰하고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영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도 시키고 인사권까지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은 조국 장관도 그 교수 출신이죠. 검찰이나 뭐 판사 출신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거의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네. 뭐 본인 스스로 멸문지화라고까지 네.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네. 뭐 지금 참담한 법무부 심정일 장관은 것 잘 같아요. 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검찰에서도 주류 출신이 실제로 이런 그 검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을 두루 등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검사 출신들, 특히 이제 관료 출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검찰청법에서 빠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 관료 중에 유일하게 있던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장검사가 평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검사의 수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 출신들이 가면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문제 제기하기 어렵죠. 그런 평생에 그런 조직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냥 보좌만 할 뿐이지 실제로 보좌 기능 중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지시하면 지시를 돼. 네. 안 됩니다. 이건 없네요. 네. 네.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해라. 그러면 구속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만들어 와야 돼요. 증거를 네. 만들어 와야 돼요. 네,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봐줘라. 그러면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일부러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하는 거죠. 사실 뭐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기소 편의주의라고 그럽니다. 예.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독점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편의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렇게 간쟁을 하거나 옛날 말로 간쟁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 한잔 하러 가자 하면은 한잔 하러 가야 되고. 술 주는 대로 먹어요. 실제로 그 목민심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쟁을 좋아하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간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조금 밑에 이제 설명을 넣어놨는데 이제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한다. 이거를 이제 간쟁 네. 이런 뜻이네요. 실제로 미국 백악관을 보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왜 좁게 이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자리가 크면 자리 자체가 벌써 위압감을 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왕들은요 2층, 3층에 앉았잖아요. 예, 신하들이 밑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임금은 눈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요
고기를 숙이면서도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할 말을 옆에서 사관들이 다 쓰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지금 얼마 전에 무슨 정치인 한 분이 뭔가 스스로 망했다고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 간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쟁한 결과물을 다 기록하였던. 그래서 50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조선의 역사죠. 그 기록이 점점 안 되게 되고 간쟁이 줄어들면서 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망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실록을 보면 나중에 이제 고종 이후에 실록들이 이제 특히 일제가 이제 개입하면서 실록이 굉장히 부실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실록을 함께 쓸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예. 실록을 안 쓰고 간쟁이 줄어들면서 조선이 망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실 같은 데는요 큰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예, 사실 대통령하고 싸워야죠. 대통령이 뭘 지시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뭘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은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그게 편하거든요. 예. 그게 왜 쓰면 안 되냐면 실제로 다 자동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속기록으로 다 풀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쓰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기 싫으니까 그냥 적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이 마치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네. 비춰지잖아요. 네. 그림도 나오고. 대통령은 그 인사를 통해서 정책을 피하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말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이제 그 기자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 출신 한 분이 네. 99%가 본인이 얘기한다. 59분 동안 말하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어쨌든 그 인사 결국에는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냐 그랬는데 정보공개 청구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 이 두 단체는 제가 다 이제 제 전 직장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네요. 네. 두 단체가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름 그다음에 소속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둘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를 했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네.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되어 네,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비서관급 이상 이제 정보들만 이제 공개를 했고요. 여러분들 비서관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급 이상 공무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보면 이제 관보를 열어보면 누가 들어가 있는지 다 보여요. 대통령부터 쭉 나오는 나옵니다.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선임 행정관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행정관 이분들은 2급 이하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관보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인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분들이 선임 행정관이 되거나 행정관이 되면 주위에 다 자랑하거든요. 잔치도 하고 또 심지어 출세한 걸로 돼요. 예, 학교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플랜카드도 붙어요. 예. 예. 뭐 개인정보 다 노출되네요. 그럼요. 다 이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 부모님이나 본인은 다 자랑하는데 이걸 집합적인 정보를 청구하면 공개를 안 해줘요. 아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의 정보는 두 가지 이제 있다고 그러셨죠.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이제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늘공, 부처에서 파견된 분들. 예, 이 공무원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다 이제 이 정보들을 비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아마 정보공개법 구조 1항에 네. 대한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한다. 네. 제가 한때 한번 그 전국의 검사들 명단을 한번 정보공개 청구한 적이 네.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네. 한 2,500명 정도 네, 됩니다. 다 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되던데. 네. 또 이건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안 되는군요. 예. 근데 결국 아마 소송 결과는 공개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맹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정보공개 소송을 하면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정보들을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지정하게 되면
이 정보들을 소송으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기록물법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지정이 되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에서만 공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으나 물론 또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 안에서 이제 아마 이게 결과가 날 수도 모르지만 좀 소송을 좀 연기하거나 연장하는 건 쉽거든요, 사실은. 네. 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이유로 계속 막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바뀌게 유야무야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이 사적 채용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적 채용. 이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이 자꾸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얘기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막 자랑하거나 혹은 딴 사람들이 얘기를 예. 너 어디 들어갔다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축하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살짝 새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청와대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예, 본인이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 명의 언론에서 이 사적 채용이라는 게 어떤 전문성도 안 보이고 오직 보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하고 친한 것밖에 안 보인다.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코바나 콘텐츠에서 네. 근무했던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데려왔냐 그러면 그냥 코바나 콘텐츠 근무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그 뭐 사진에도 방금 나왔지만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 한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 지인이 네. 지인의 아들이 네.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다. 네. 이런 말이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참 비웃음을 사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예전에도 뭐 물론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랜드 네. 꽂으셨습니까? 네. 저 실례지만 저기 강원랜드 몇 명 꽂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는 7급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좀 내가 양보해서 9급 정도로 좀 낮춰져서 그 정도에 만족했다. 이런 거를 너무 이게 개념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공무원 주변이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황당한 네. 거죠.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결국 이게 지인들을 통해서 채용되는 곳이는구나 그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 일했던 사람 중에 저는 이제 그 기사들 중에 제일 황당했던 케이스는 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구속됐죠? 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늘 그 시위를 벌이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네. 정말 그 경악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자신 있으면 계속 일하면 되는데 네, 계속 그만둔 것도 좀 특이했어요. 네. 불안한 거죠 본인도. 예, 이제 걸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정보공개법 처음 얘기할 때 이제 선샤인 액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 장막에 어둠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햇빛이 딱 비치니까 이분들이 뜨거워하고 그만두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잡아내는 게 이제 아까 말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이러다 대통령도 정보 공개 안 해준다고 이름도 안 알려준다 이런 일은 없겠죠. 대통령의 이름을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뭐 잠바 이쪽에도 대통령이라고 적는 사람이니까 네. 이름을 뭐 비공개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 대통령실에 우리가 이제 이 안정권 누나 같은 사람이 채용되는 것을 보고 무슨 기준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준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은 이제 여러분들 좀 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 다 이제 선거로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접 이제 그 보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무수석 이런 분들 있죠. 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으로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들의 전문성을 보고 보통 이제 비서관, 비서, 보좌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별정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했는지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 이 기록은 설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5년 내에 감춘다고 완전히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별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학벌이 정무직 공무원들 학벌이 이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쓰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학력을 정확하게 졸업했는지 검증받게 돼 있습니다. 예, 검증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의 이제 나왔던 회사 예, 경력 증명서 같은 것들을 또 다 이제 검증을 받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게 전문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도덕성을 보게 됩니다. 아, 도덕성.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도덕성을 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주기 어려워요. 우선 재산 형성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이상해요. 또 그동안 뭐 그다음 별 직업이 없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주로 증여세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부모님한테 받거나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끔 부적절한 곳에 자기 이름을 등록해 놓고 막 고액의 급여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검증받아야 되고요. 만약 교수 출신이면 논문을 검증받아야죠. 이게 혹시 표절이 있는지, 논문을 제대로 썼는지 이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과. 예. 제가 지난번에 어떤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지만 네. 대학에 이제 강사로 이제 비전임 교수나 강사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은 범죄 경력 조회서 또는 그 성범죄 경력조회서. 경력조회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심할 때는요. 네. 특강 한번 할 때. 네. 그 지방 경찰청에 그 특강하는 곳에 그 경찰서에 제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성범죄 조회를 한 300~400번 당했을 거예요. 네, 네. 전국 경찰서에 다 맞아요. 당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평판도 조사라는 거예요. 평판. 네. 세평이라고 그러죠. 네, 세평.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한테 평판도를 조사할 때는 누구를 하겠습니까? 학생? 예, 학생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조교를 합니다. 그거 무섭죠. 예, 무섭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요번에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평판도 조사를 조교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갑질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본인의 그 비판하는 글을 쓰면 막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이름에서 나왔겠어요? 누구 입에서? 다 조교들한테 나온 겁니다. 조교를 뭐 그렇게 막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몰래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뭐 그분의 술버릇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행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평판도 조사에서 걸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뭐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막 성격이 고약하고 막 막말을 막 하고 막 고약하고. 뭐 이렇게 되게 주관적인데. 예, 네. 이게 평판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잘 이제 평소에 잘 사셔야 공직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제 차관에서 구급까지가 지금 이제 해당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제 별의별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수석 비서관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분들이 보통 이제 차관급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차관급이에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보통 장관급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차관급이고 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급. 이제 1급이에요. 그래서 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그다음에 보좌관 이런 분들은 이제 재산 신고 대상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직전에 20명 정도가 대량 해고인가요?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사직 권고죠. 뭐.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이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참 이게 답답한 게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해요. 근데 또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이분들은 사실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권고사직을 해가지고 사실상 해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 공무원으로 가실 때는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보통은 1년 이상 근무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정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대통령실을 가려면 이분들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기 그 뭐 생활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정일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적게 해도 1년을 하고 퇴직금을 좀 이렇게 보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해 보시면
5월 9일 날 임용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9월 초 기사거든요. 그러면 6월 7월 8월 3개월이라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또 임용 절차를 딱 이제 하면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예. 어렵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한 달 지나서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딱 2달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추석 때 이제 여러 가지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걸 못 받게 한 거예요. 예. 사람을 해고할 때도 이렇게 해고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올 때 이런 분들이 폭로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적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던 그 행정관들 중에 일부가 외부 업체 이사로 겸직하고 있다라는 예. 드러났잖아요. 이제 제가 아까 시청자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도덕성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겸직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무원이 어떤 곳에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과거로 치면 이게 신문 일면에 보도될 감이에요. 이거 전에 사전에 다 검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검증이 안 된 걸까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거죠. 예, 어디에 겸직하고 있는지는 사실 다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뭐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통 그걸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어디 겸직하고 있고 어느 데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몰래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월급도 받고 이쪽도 월급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너무나 이게 머리를 작게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겸직 같은 경우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더라고요.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공무원 안 됩니다. 예, 겸직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겸직 신고를 그거는 이제 정치인은 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은 그걸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 공무원은요, 겸직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안 됩니다. 밖에 예. 나가서 강의 한번 한 것도 꼭 신고하고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다 신고해야 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걸 미리 다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걸리면 무슨 또 처벌이나 징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만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끝이에요?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느슨해져 있는지를 이제 아주 이제 볼 수 있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검증팀도 뭐 징계가 없어요?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 같으면 이제 그 검증팀 특히 이제 공직윤리 지원, 관련된 곳들은 이제 사정비서관실이죠. 예, 사실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네.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법무부에 담당한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런 거 책임 안 지고 있는 책임져야죠, 사실은. 예. 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영 대사로 외교관이네요. 이 외교관으로 부임 예정인 사람이 아까 전에 이제 막 자기가 막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랑하면서 외부에 이제 정보가 공개되는 네.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외교관 같은 경우는 그 아그레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그레망이 뭔가요? 그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영 대사면 영국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대사로 인정하려면 그 영국에 있는 총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아그레망이라고 그럽니다. 상대국에서 음. 저 사람은 뭐 괜찮아요. 예. 특별하게 배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제 보통은 다 허락을 해주죠. 뭐 국가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 아그레망은. 그럼요. 그래서 총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인정을 딱 해줘야 되는데 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그 의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저 주영 대사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랑을 해버렸군요. 그리고 또 너무 사진이 찍고 싶어가지고 네. 이 사진을 찍고 이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밝은 표정으로 아주 잘 찍으셨네요.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제 특히 영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인사가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인사를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공직자들은 이런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 빨간 넥타이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그 사람이 글을 올린 사람이고 의원 국회의원이죠. 네, 네, 박수영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외교관인 거죠. 네, 노란 맞습니다. 넥타이가 이게 주영 외교관이 대사로 직접 가시고. 올린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보통 허락을 받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그레망이 떨어지고 인사하고 출국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이제 이런 절차가 된 거죠. 내일 좀 올라갈 거야 뭐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될 줄 자랑하고 알고. 싶었던 거지. 될 입이 줄 알고. 근질근질하다고 그랬잖아요. 막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미친다고요. 막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말하고 싶은데 아그레망 전에
본인이 부임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거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혀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특정인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투명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느라고 인사검증단 법무부에다가 만들었다고 장관이 몇 번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느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해요? 그럼 본인 생각할 때.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다가 네. 물품 구입 대장이라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비공개입니다. 이게 저도 물품 구입 대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해봤는데 네. 대부분 공개를 하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비공개 사유를 한번 보니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네.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니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왜 비밀입니까 그게? 뭐 냉장고 사고 침대 사고 이런 게 비밀입니까? 네. 예. 구입 근데 이런 일시. 거는 그 부분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4조에 대한 부분 공개로 일부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하고 뭐 얼마짜리 샀느냐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뭐 국가 비밀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담당자가 지금 정보공개법 교육이 좀 정확하게 안 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박대웅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제 부분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분 공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것이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죠.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바람에 결국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경호처와 비서실이 2002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집기가 무려 15억 원어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전한 5월 이후에 구입한 집기가 10억 원어치나 돼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참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부실하다 대응하는 것이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원래 검색보다 더 이제 보안성이 높은 게 정보공개 청구거든요, 사실은. 근데 청구에는 공개를 안 해주면서 검색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된 거죠. 제일 특이하게 제가 봤던 부분은 침대가 50개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침대가 50개가 넘고 텔레비전은 50대가 넘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야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라꾸라꾸 같은 이제 간이 침대죠. 네네. 예, 간이 침대를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매트리스는 4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보니까 이제 부속실에 있는 매트리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 이제 그 부부가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지금 근데 대통령 부부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에 있잖아요. 지금. 아프로비스타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 침대를 50개 했다. 거기가 여관인가요? 호텔인가요? 네.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뭐 1조를 썼느니 뭐 한쪽에서는 또 뭐 490억을 쓰기로 했는데 뭐 저게 초과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까지 쓰는 걸로 봤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한다면은 다른 건 어떻겠는가? 그대들 모두 하나같이 공으로 가득 차 있어 말이야. 자, 지난번에 저희가 2회에서 그 방송했었죠.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궁금해서 네. 그 회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회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저희가 부분 공개로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청구 내용은 2022년 5월 27일 이후에 민방위복 교체 태스크포스 관련 회차별 회의 개최 날짜와 참석자 명단, 회의 장소, 회의별 회의록 작성 여부와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다 보여주질 않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회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은 뭐 안전차관부터 해서 안전차관이 이제 주도해서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비상대비정책국장, 민방위 심의관, 재난관리정책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인가요? 어디 대변인인가요, 이게? 아니 아마 행안부 대변인. 행안부 겁니다. 대변인이겠네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그 명단은 하면서 이게 명단이 아니고 직책만 나왔네요. 네. 이거는 명단이 아니잖아요. 예, 명단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은 그 이제 명단을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또 명단을 뺐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분들의 이름을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건 정보공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 이건 뭐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요거는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표현합니다. 자, 그 부침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 회의는 5월 27일 날 열렸네요. 네. 27일 날 열렸고 뭐 이때는 첫 회의고 6월 8일부터 13일까지도 이제 행안부 체인저라는 어떤 회의로 이름이 그러네요. 그리고 정부 혁신 어벤져스라는 약간 이제 영화 제목 같은 이런 제목을 5월 2일 날 민방위법 개편 방향 검토 5월 2일 날부터 6월 2일. 죄송합니다. 6월 2일 날 네. 그리고 TF회의가 6월 8일에 있었군요. 네. 이때가 이제 진짜 회의인데 네. TF회의가 6월 8일, 16일 두 번 있었고 복제 개편 계획과 개편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선호도 조사, 국민 선호도 조사는 또 언제 했던가요? 제가 네. 이걸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만 또 국민이 아닌가요?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네, 선호도 조사를 또 했다는 것도 좀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 간담회를 광주에서 했다는 것도 나왔고요. 시도 민방위 팀장 회의가 있었고 재난 담당자 의견 수렴까지 꽤 많은 회의를 거쳤다는데 회의록은 따로 작성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나름 그래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네. 답변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회의에 이렇게 제목까지 정해서 체인저, 어벤져스, 예, 한글로 쓰시면 좋겠어요. 예, 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굳이 예. 뭐 이렇게. 네네. 벼라고 자빠졌네. 그런데 이 수렴 현장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보면은 민방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멋있는 복장으로 개편. 이게 멋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예. 공문에 있으면 안 되는 표현이죠. 예. 네, 멋있다. 이건 예. 참 자부심을 뭐 느낄 때문에 수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민방위법은 상당히 기능법 아닌가요? 예. 그 밑에 줄에 트렌드 반영한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 개선. 네. 네, 멋있는 복장이 필요하셨나 봐요.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언론인들이 아마 기사를 써도 될 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민방위법을 변경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벼라고 자빠졌네. 멋있는 복장이 네. 이제 개편 이유인 것처럼. 네. 자기 그렇게 돈으로 돼 사 있습니다.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는 복장은. 이건 이제 기능복이죠. 이건 유니폼이고 이걸 왜 저런 모양과 색으로 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민방위법 개편을 시도하다가 이 제대로 실행을 못한 이유가 다 네.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 그러니까 상황에 입어야 네. 되는 옷이거든요. 네, 네. 근데 멋있게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자,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민방위복의 너무 밝은 색상을 다소 차분한 색상으로. 예. 할 말이 할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임을 알려야 될 시점에서 네. 여러분 차분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건가요? 잘못하면 소방관 분들 옷도 이렇게 그린색으로 바꾸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좀 약간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진정하십시오. 화제가 나는데 좀 진정, 편안하게 집에서. 멋있는 복장으로 멋있는 바꾸면 복장. 이렇게. 네. 자, 하여튼 이 정보공개 결과로만 봤을 때는 회의는 꽤 많이 했는데 네. 회의 결과는 참으로 참 어처구니가 네.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자료를 보니까요 하나 더 왔어요. 민방위법 개편 추진 배경 및 진행 상황 이렇게 왔는데 뭐 현장 활용성이 부족하고 뭐 기능성이 취약하다 이런 걸 뭐 이해를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얘기가 네. 되죠. 시대에 맞지 않는 색상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쁘던데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 예쁘던데 약간 힙합퍼들이 입는 것 같고 예. 레몬 색상으로 네. 밝고 입기에 괜찮았었는데 불편한 디자인. 너무 주관적이긴 네네.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의 개편 필요성이 12년부터 있었다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2008년인가요? 예, 9년. 2009년에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 자료는 지금 검토가 안 된 거네요. 네. 네. 과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추진 배경을 보면 누군가가 이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촌스럽다.
그다음에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라, 멋있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앞에 쓰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되게 궁금하네요. 네, 예. 짐작은 됩니다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유지에 2세들의 유지에 정체성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뭔가 하여튼 답변서가 네. 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는데 답변서 자체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답변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소위 말해 좀 조잡해 보입니다. 예. 이 전문 그 공무원으로 계속 계셨던 분이 아니고 네. 어공 쪽에서 쓰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디자인 있습니다. 업체에서 쓴 것 예.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밑에 사람이 이렇게 썼어도 결제 받는 라인에서 이게 수정이 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 그런 과정도 예,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네. 예.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팁을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보공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정보를 청구할 때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되지 네. 않는 게 아닌가?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징계를 받았던 내역들을 달라고 할 때 이제 징계 내역은 이제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리 제외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정보공개 청구서에 개인정보 등 이렇게 비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해 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저도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네. 국회 사무처에 직원들 징계 현황을 달라고 네. 했는데 익명으로 성명은 안 적어 주셔도 된다고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약간 인스타 DM 보내는 것처럼. 네. 뭐 한두 줄 이렇게 쓰고서는 바로 보내니까 답변이 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왔습니까? 잘 접수됐다. 이제 처리해서 보내주겠다 했는데 제가 10월 7일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오고 있기는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해요. 이제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주로 이제 아파트 재개발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전직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이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편에서 그 사람이 진짜 공무원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몇 년도에 퇴직을 했다 하는데 이분이 그때 근무했는지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만약에 뭐 전직 공무원이었다, 뭐 이걸 사칭할 수도 있잖아요. 사칭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 사칭하는 거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쪽에다가 미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는 뭐 거예요. 내가 서울시 시청에 있었어 하면 서울시청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사람 이름하고 나이하고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실제로 근무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 공개 청구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른 알 수, 방법이 다른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 청구 많이 들어오고요. 또 현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화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어느 검찰청 누구 소속이다. 그래서 막 뭐 보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절대로 그거를 전화를 받고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잠깐 끊으시고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유선 전화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름을 또 이제 차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직접 전화해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신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검찰청 공무원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죠. 예, 문자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편하실 때 먼저 다시 통화를 해달라고 하거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할 때도 네,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유선 전화를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예, 응대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접 공무원인 경우가 있고 그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것입니다. 네.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위원회 같은 것들이지.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센 데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요. 예, 거기 소속돼 있다면 굉장한 전문성을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확인을 받아야죠. 옛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사람이 거기 진짜로 위원으로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시개발 거긴데
여기 재개발 한다고 그랬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예, 물어봐서 실제로 그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one more thing 추가적으로 이제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 보면은 내가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어.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그런 뭐 얘기 이렇게 많이 하죠. 예.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뭔 상을 받았다 했을 때 상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훈 기록 검색 사이트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 상훈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정보공개 민원이라고 이 세 번째 메뉴를 눌러서 아래 보면은 상훈 기록 공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아래에 이름을 성명이나 이런 그 상세 검색을 이렇게 해봐서 실제로 이제 수요 일자나 입력을 해서 그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민국 상훈하면 바로 이 사이트가 나오고 네. 그냥 이름만 치면 줄줄이 나와가지고요. 네, 저도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가족 이름이랑 어허. 다 쳐봤어요. 이 쳐봤습니까? 사장님 성함도 쳐보고 네, 저는 다 받은 적이 쳐봤는데 없습니다. 네, 조사만 받으시고 상은 못 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대통령 상만 그 국가상만 나오는가 봐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정부에서 준 시장상 거. 뭐 이런 건 안 되나 봐요. 네, 네, 장관상 정부에서. 이상. 장관상 이상, 도지사상 정도도 그러니까 안 나오고 안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훈 기록 공개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몇 명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상 받은 건 다 나오나 다 봐요.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48년 이후로는 다 네.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남욱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예, 나오죠. 상을 몇 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금탑 산업훈장 받았고 산업포장도 받았고 네, 많이 금탑 받으셨네요. 산업훈장. 그러니까 84년, 87년, 98년 이때 이제 삼부토건 되게 잘 나갈 때 네. 얘기인데요. 또 상 욕심이 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한 번 받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산업포장도 받았고 훈장을 1년 사이로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3년 내에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받는 건 네.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그 상훈 사이트도 여러분들 검색하는 팁도 오늘 추가로 네. 또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자기가 궁금한 거 이렇게 상훈 사이트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예, 우리 이제 시민 방송에 좀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이것도 같아요. 하나의 재미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이 네. 어떻게 훈장을 받았지? 네. 그리고 상을 받은 이후에 전과가 생기신 분도 계시거든요. 뭐 구속이 되거나. 네네. 예, 그런 거는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잘 이제 행안부에서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취소를 안 시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취소 당하실 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네. 뭐 집단 지성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임용된 사람들 중에 과거에 어떤 상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상 받은 것만 인정받아서 네. 현재 정부에 임용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검증을 한번 인사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 얘기도 역시 재밌었어요. 지난주 수의계약 건도 아주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도 되는 것 같고 내용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를 좀 정보공개를 통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하단에 나오는 이 이메일 주소 open@rtv.or.kr 이리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거나 실제로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좋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은 방송에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보다 실속 있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